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토팬님 중에서 별이사랑님께서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냥 DB형이나 DC형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정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영상을 찍어서 별이사랑님께 헌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시게요. 2022년도 4월 14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리고 이번에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 제도, 기존에 급여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해 놨다가 관리비 통장에서 직원 월급 급여로 찍는 게 바로 퇴직급여 제도죠. 퇴직금 제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제도가 얘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속칭 DB형과 DC형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에 있고 그거 부과하는 것도 제 영상에 있으니 그건 별도로 보시고 DB형과 DC형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는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 상품이죠. 어쨌든 두 가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퇴직금 연금 제도를 했을 때 특히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 소유에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2022년도, 2021년도 12월 31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충분하게 적립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리고 DC형은 사업주는 편하지만 근로자가 손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업장에서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이게 정확하게 전년도,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은 작년도 예산안이 2021년도 12월 31일 퇴사를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실제 금액에 근거하여 부과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에 비슷하게 한 7, 80%로 적립을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그거를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사업장에서 그 금액이 최소 적립금으로 맞춰야 된다. 적어도 예측값으로 거의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퇴직금 제도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변경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요약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퇴직금 제도 변경한 것은 2022년도 4월 14일 이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DB형, DC형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장이죠. 퇴직금 제도 사업장도 포함해서 55세 이전 퇴직 시 무조건 IRP로 이전해서 대상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55세가 중요한데요. 55세부터는 개인연금 받을 수 있는 수급의 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5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급여 계좌 신청할 때 요거 세금 감면이나 아니면 연금으로 돌리죠. 어쨌든 기준이 55세라는 것만 일단 인풋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 무조건 퇴직금은 IRP 통장에 이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주인님께서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대상이신 근로자한테는 IRP 계좌를 만드셔서 그 계좌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입금해 드릴게요. 이게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따라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IRP 계좌가 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중도 인출 안 되나?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IRP도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IRP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쨌든 전 사업장은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IRP 계좌에 이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이런 거 개정이 바뀌거나 법 전문이 바뀌면, 법 조항이 바뀌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콜이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 교육을 시켜주겠다. 대신 저희 상품 안내도 되겠냐? 라고 하면, 그래, 교육 시켜주고 상품 안내해라.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그 해당 금융사, 보험회사, 이런 특판팀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럼 그분들 상품을 사게 되니까 왠지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서 그냥 자료 달라. 받아서 하셔도 돼요. 아마 이것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된 자료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받아서 관리소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는 아니고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 요 보도자를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돈들을 막 원하는 90%를 적립해야 될 금액을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할 때 30인 이하 사업장만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중소기업용으로만. 이에 따라 이 기금의 관리 운영 방안,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 기금 운영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기금 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잠깐 올리고요. 이거는 다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이분들이 증권이나 투자 수익에다가 이제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선 전문자산의 운영기관 통해서 안전적 수익을 도모해서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그 사람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안정적으로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수익을 도모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노후소득에 대한 생활 안정이 제일 목표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사업장이 아니고 30인 이하 영세 사업자만 나라가 좀 지원해준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치관리고 그리고 인원이 적다, 30인 이하다, 그러면 이거를 노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퇴직금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의 도입이 저소한 대체적으로 상위 300인 이상 사업장은 DB형이나 DC형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90%고요. 30인 이하 사업장은 10%밖에 DC형하고 DB형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나라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지원 요건과 절차는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업률 300인 이상 거의 90%, 30인 미만은 거의 24. 몇 %인데 이거를 좀 따라잡겠다라고 하고 나라의 정부 정책상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치관리고 만약에 이거는 위탁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거면 어려워요. 위탁사는 아시다시피 300인이 넘거나 아니면 몇백이 적어도 몇 명이 근무하잖아요. 30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없어요. 위탁사에 근로하는 거는 그때는 중소기업을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30인 이하만 10%를 지원해준다. 230 급여가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정급여형 DB하고 DB형 요게 문제인 게 DC형은 사업주에서 비용을 발생하는 순간 운영은 근로자가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이 수익이 마이너스 나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DB형은 사업주가 관리하는데 부족하면 어쨌든 퇴직금을 맞춰서 지급을 해요. 근데 문제는 DB형이 사업주 명의 통장이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금액이 100%라고 하면 거기에 100%에 준하는 90%까지가 아니라 80, 70만 적립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사업이 망하면 이거에 대해서 금융자산 보장에 대한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근로자가 사업장이 많으면
그 통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100%에 가깝게 90% 이상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년이면 2022년도 12월 말 결산 시점 기준으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금액을 90%를 적립해야지, 만약에 얘를 적립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부 정책상 이번에 개정세법에 개정세법이래요. 개정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중 미적립 시 이게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적립해야 될 금액의 9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 금액 기준은 2021년도 전년도 말 우리가 재무제표를 했을 때 결산하는 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IRP가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55세가 제가 키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55세 이전에 퇴직금 하는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IRP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돼요. IRP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IRP 계좌를 만드셔야겠죠. 근데 55세 이후에요. 55세 이후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분은 IRP로 해도 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되는 거예요. 그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연금저축으로도 연금저축 IRP로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일시금 만약에 이거를 IRP 계좌의 특성상 이거는 중도 해지가 되면 다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하겠다. 그럴 때는 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60일 이내에 그 일부 금액, 만약에 1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4,000원 쓰겠다 그러면 일단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본인 개인 가자나 55세 이후는 개인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데 만약 이분이 IRP로 받았다. 근데 이 중에서 4천만 쓰겠다 그러면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4천만, 그 일부인 4천만 원만 IRP 계좌에서 이체해도 돼요. 그러니까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은 선택사항이 많은 거죠.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도 되고 IRP 계좌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받으셔도 돼요. 55세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55세부터 연금 수령 나이로 보기 때문에. 근데 55세 이전은 무조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IRP가 뭐냐? 금융사에서 개설합니다. 금융사라 하면 증권사, 보험사, 은행이고요. 금융사당 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데 IRP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IRP 계좌를 그 은행 걸로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금융사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세 공제용 IRP가 있고요. 퇴직금 전용 IRP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각자 은행에 가서 나는 퇴직금까지 55세까지 못 기다려. 그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거면 이걸 세액공제용 IRP 받으시면 되고, 나는 곧 퇴직금으로 연금을 받을 거니까 퇴직금 전용 IRP 할래. 그러면 퇴직금 전용 IRP로 만드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퇴직소득세 할 때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과세가 나눠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고요. 우리가 퇴직을 할 때 퇴직소득세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IRP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IRP는. 그래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서 받을 때는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받을 금액의 70%만 부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11년 기준으로 연금 받는다 그럼 60%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액 공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IRP는 중간에 이 금액만 인출할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중도 인출 불가하고요. 6가지 외는 불가. 여기서 말한 6가지는 그 퇴직금 중도 인출할 수 있는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 목돈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또 주택과 관련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서 하던가, 중도 인출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럼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가족 본인이나 본인 직계 가족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돈을 쓰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개인 파상이나 회생을 위한 그 중도 인출이면 그것도 돼요. 그리고 재난 같은 거, 갑자기 그 강원도 산불 같은 그런 재난이면 이것도 중도 인출이 되는 걸로. 그 중에 세제 혜택은 질병과 부상, 파산, 재난, 이거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 만약에 해지하면 전액 해지고요. 문제는 전액 해지할 때는 원천 징수를 16.5% 떼고 퇴직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16.5는 보통 얼마 정도 하냐? 한 그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몇백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은행에서 물어보셔야 된다. 어쨌든 16.5% 기타 소득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해서 만약에 그 IRP는 약간 운영기금을 운영하잖아요. 운영기금을 운영하는데 퇴직소득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그때는 기타 소득 16.5%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여러분이 받게 돼요. 이거는 뭐 금융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기억하실 건 회사당 한 개의 IRP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나는 IRP를 신한은행 가서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연말정산용하고 하나는 퇴직금 전용 IRP를 두 개를 만들래. 그러면 여기다가 나눠서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됩니다. 한 회사는 한 개의 IRP 계좌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당 하나의 IRP 계좌를 받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안 되잖아요. 중도 인출하면 소득세를 더 토해내고 하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단 은행은 금융회사당 하나니까 나눠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금액을 여기로 나눠서 주세요라고 하는 건 불가. 한 회사만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회사 IRP 계좌 따로 만들고 두 번째 회사 IRP 계좌 따로 만들고 세 번째도 IRP 계좌를 따로 만드시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분리분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져서 그러니까 지급시 회사에서 지급할 때 나눠서 지급이 안 돼요. 그냥 한 계좌에 바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을 다 토해내고 가기 때문에 더 손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이 수령하는 거는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연금이니까 같은 금액만 계속 받을 수 있냐? 아니요. 수령 방식은 본인이 지정하시면 돼요. 한 달에 이만큼씩 받겠다. 아니다. 나는 비정기 연금 인출로 하겠다. 4, 5월 달에는 돈 많이 나가니까 이때는 이만큼 받고 7, 8월에는 별로 쓴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금액을 줄여서 이때 받겠다. 이거는 다 본인이 신청 가능해요. 수령 한도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세금 누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금융회사에서 아마 얘기해 주실 겁니다. 수령 방식도 본인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만 운영계좌에 퇴직금을 이제 운영계좌에서 인출할 때 처음에는 그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줄 때는 퇴직금 운영된 걸 먼저 줘요. 그리고 운영 수익 있죠? 운영 수익은 맨 나중에 줍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IRP는 포인트 55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55세 이후는 IRP 안 만드셔도 돼요. 55세 이전 근로자는 IRP를 만드셔야 되고요. IRP 특징은 금융사에 하나당 한 개만 계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 인출 불가하다. 그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없고 연금소득으로 해서 그 세금률 더 낮춰줘요. 10년 기준은 70%, 그 다음에 그 이상은 60%. 요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참고로 연금 계좌를 IRP를 여러 개 했는데 나중에 한 군데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55세 이후나 그쯤 돼서 세 개를 한 군데 금융회사에 다 옮길 수 있어요. 대신 55세 이후에 한 군데인 금융회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합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있던 거를 분할해서 나누는 건 좀 힘들어요. 통장 하나를 IRP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고 아예 그냥 돈을 받을 때 직장에서 받을 거는 연금 계좌 하나로만 찍어주기 때문에 직장이 이직을 여러 번 했으면 그때마다 IRP 계좌를 만드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 보니까 금융 상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또 있네요. 제가 솔직히 IRP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만들라는 거는 뭘 만드냐. 만약에 내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장이라 그러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IRP 계좌를 만들어 두시라고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DB형이나 DC형 같은 경우는 DB형과 DC형 하는 그 분은 이제 수령하는 거는 IRP로 수령하겠죠. 근데 그거는 또 DB형하고 DC형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또 따로 안내문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DB형과 DC형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안내문 올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우리 기존의 사업장이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 올린 거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보신 다음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때 그분한테는 먼저 IRP 계좌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야겠죠. 어쨌든 저도 잘 모르는 금융 상품까지 보느라고 좀 말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별이사랑님 또 봬요. 감사합니다.